그래도 다시 돌아가도 계엄을 막았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많은 또 국민들께서 거기에 상처받고 힘들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제가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같은 마음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보수 지지자들 중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분이나 저나 큰 틀에서의 생각을 같다고 생각해요. 애국심이고 이 나라가 잘 되게 하는 지점에서는 공통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들의 애국심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저도 이 나라가 잘 되게 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좋은 나라 만들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홍준표 시장이 대표님 일컬어서 배신자 프레임으로는 정치 인생 끝이다 이렇게 약간 좀 막말을 하셨다가 박정훈 의원이 그걸 방어해줬다고 지금 SNS에서 홍 시장이랑 결전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끔 그러면 제가 가끔 그러시면 뭐라고 얘기하겠는데요. 뭐 매일 그러시는데 뭐 제가 언급할 필요 있겠습니까? 보시는 분이 피곤하시니까 저까지 거들지 않겠습니다. 근데 다들 뭐 저를 끝났다 그러는데 끝난 사람 얘기를 왜 이렇게 자주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MBC 변희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종교계 돌면서 여러 이야기 경청하셨는데요. 어떤 의견 많이 들으셨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어저께 조계종 방문하셨을 때 총무부장님께서 껴있는 말씀을 좀 하시던데 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종교계의 어른들을 찾아뵙고 많이 말씀을 듣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제가 부족해서이기도 하고 그 들으면서 생각을 좀 정리하고 길을 좀 제시받고 그러기 위해서인데요. 좋은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용훈 목사님도 뵙고 우리 진우 선생님도 뵙고 총무원장님 뵙고 했는데 결국 두 분 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라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정신은 화합과 통합, 치유의 정신이라는 것이고 두 분 모두 공히 그 중심에 제가 서서 흔들리지 말고 통합과 치유의 임무를 다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분열을 통합하고 치유하는 일을 잘 해보려고 합니다. 그분들 뵙고 가르침 받으면서 그 마음에 더 확신을 가지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지금 탄핵 심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기각될 거라. 윤석열 대통령도 승복의 말씀을 승복하는 메시지를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계엄 당일 10시 반부터 12월 16일 동안 그 사이에 어려운 상황도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되돌아보면 제가 거기서 후회하는 결정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생각할 걸, 조금 더 설득할 걸, 조금 더 경청할 걸 이런 부분들은 좀 있더라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로 인해서 제가 받게 될 여러 가지 고통이나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정치인의 숙명이기도 하죠. 그러니 후회하지는 않습니다만 또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께서도 힘드시고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입장을 그렇게 충분히 제 생각들을 밝힌 상황이어서 중요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제가 무슨 전망을 내놓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전망도 하지 않아 왔죠. 다만 헌법 정신과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죠. 어떤 결정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마음속으로 이건 너무너무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승복이 아니거든요.
시스템을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지속성과 질서의 중요성을 아는 것, 그 기본하에 대한민국이 여기 서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승복이다 아니다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 말씀드리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당 대표 선출 당시에는 국회 지원율이 굉장히 많이 좀 낮아졌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실망했다 뭐 그런 부분도 여전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취업 아까 제가 좀 겹치긴 합니다만 12월 3일 10시 반부터 사실 12월 3일 10시 반부터 그 하루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 생각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이거 막아야 된다. 이걸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후퇴할 것이고 대한민국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고 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성취해온 이런 가치들이 무너질 것이라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택 이후에는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새벽 5시 반까지는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서 고민할 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제 제가 선택의 시간이 왔죠.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치인이자 또 보수 진영의 리더로서 그리고 당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열흘 정도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택이라는 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설득하고 설명하는데 부족한 점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리고 제가 그 결정들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우리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자꾸 머리에 떠올라서 계속 눈에 보이고 이분들이 정말로 힘들어하실 텐데 라는 그런 마음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또 대한민국과 국민을 생각해서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 저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많은 또 국민들께서 거기에 상처받고 힘들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제가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같은 마음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다시 돌아가도 계엄을 막았을 것 같습니다.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인데요. 안녕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비대위 체제에서 이제 내방을 했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제 메시지를 내기로 소신 있는 이제 강한 소신을 계속 유지하는 걸로 인해서 이제 당과 대립했을 때는 좀 그런 게 많이 위태롭게 한다라는 정도의 취지의 말씀을 전해주셨거든요. 이제 그걸 두고 이제 한 전 대표께서 그렇게 소신 있게 행동하신 걸 두고 이제 그랬다라고 말씀.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평가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박 대통령님은 정말 경험 많으시고 지혜로운 분이시고 직관이 좋으신 분이시죠. 그러니 저는 항상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데요. 역시 그러니까 정확하게 근데 그 말씀이 중간에 이렇게 누굴 거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맥락이었는지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잘 새겨 듣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이끌 때 박 대통령님과 오랫동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정말 이 세세한 디테일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시면서 뭐 총선 과정에서는 뭐 어떻게 이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의료 사태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쟁점이었을 때였어요. 총선에서 우리 당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 문제 때문에 그때 박 대통령님께서 이 문제는 어떻게든 간에 해결하고 어느 정도를 뒤로 물러나야 한다라는 얘기를 윤 대통령님께 꼭 전달해달라고 제가 말씀 전에 듣고 그걸 전달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좋은 말씀을, 좋은 충고를 잘 듣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혹시 배신자 프레임이 아직까지 있는데요. 그걸 좀 극복할 타개할 방안이 혹시 계신가요? 감정의 문제는 저는 충분히 제가 아까 죄송한 말씀이고 죄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이건 그래야만 했고 이건 그래야만 했고 그걸 모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모르시고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섭하신 부분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요. 그렇지만 다시 돌아갔었을 때 그러면 그럼 12월 3일 날 내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요? 10시 반에? 그래도 막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아프신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뭐? 지금 뭐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요. 오늘 보니까 또 119 구급대원이 기자회견도 하셨더라고요. 한재 의원도 곁에 계시긴 한데 이 의정 갈등 문제는 좀 어떻게 했습니까? 의료 문제 참 어렵잖아요. 네. 저는 총선 당시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내야 된다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그게 대통령과의 좀 갈등으로 비춰지기도 했죠. 근데 그 문제를 제가 공개적으로 많이 제기했던 거는 이 문제는 어떻게든 풀어야 된다. 어떻게든 궤도 수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 때문이었어요. 제가 대통령님하고 여러 가지 좀 부딪히는 걸로 보였던 이슈들이 되게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김건희 여사님 문제라든가 의료 문제, 그리고 이종섭 대사님이나 황상무 수석 문제, 명태균 문제, 김경수 복권 문제,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저는 그런 문제들을 제기할 때 웬만하면 저도 이제 충돌을 덜 하고 싶었는데 이 문제는 제대로 해결하자면 나중에 정말로 큰 우환이 될 문제라서 어떻게든 궤도 수정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의료도 비슷한 거였고요. 그러다가 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계속 비공개로 의견 개진했지만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2026년을 사실상 뽑지 않고 뭐 명분은 이런 걸로 하고 이렇게 타협해 나가자 이런 의견을 냈었고 그 다음에 여야 의정을 하자라는 의견도 제가 내서 일단 여야의장으로 돌아가기 했었죠. 결국은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이 과정에서 이 의료 문제가 어려운 건 그거예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문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과 이렇게 타협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저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 간에 좋은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방향은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이 축적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해서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미 그 중간에서 의견을 드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2025년은 그대로 가되 왜냐하면 수능을 어차피 문제가 되니까요. 26년은 교육 여건의 문제로 제로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추계하자. 이게 지금 현재 당시에는 8월에 제가 그 얘기를 했었을 때 당내에서 저를 굉장히 공격했죠. 그렇지만 결국 지금 정부가 낸 안이 제 안과 거의 같던데요. 그 문제로 서로 간에 출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만 의료계에서도 지금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가 많이 깨졌어요. 또 이해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들 때문에 좀 진전이 안 되는 면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너무 오래 지내다 보니까 각각의 너무 자기 갈 길로 가버린 상황에서 돌아오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모두가 국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